자, 여기 건물이 있고요. 앞쪽이 메인 도로거든요. 이 상권은 네,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진주시 시내권에 자리하고 있는 근린주택 경매 물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내권에 있고요. 위치적으로는 시내권이면서도 대로변 이면의 상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법 상권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주변에 또 시장도 있고 유동인구도 제법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상컨대 꾸준히 상가 임차인 유치가 될 것 같고요. 3, 4층이 이제 주택인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 상인분들의 임차인 유치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곳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보니까 나쁘지 않아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 한번 볼까요? 자, 매매가 경매로 낙찰받은 경락 최저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될 수도 있지만 일단 3억 6,100의 낙찰가로 예상을 해보고요. 그 중에 대출금이 2억 5천 약 7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80%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3, 4층이 주거용 주택이기 때문에 방빼기를 해서 뭐 이 정도 나온다고 보고요. 대출 이율은 좀 더 될 수도 있는데 제가 5%로 잡아봤고요. 보증금은 현재 1층에 2천만 원 있거든요. 실제 현황조사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월세는 1, 2층 합하면 190만 원인데 3, 4층이 주거용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3층이 36평, 4층이 이제 30평이 조금 안 되는데 3, 4층 구분된 세대가 두 세대가 들어와서 한 100만 원 정도로 보면 월세를 300 정도로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290인데 일단 300으로 그렇게 계산했고요. 기타 부대 비용 500만 원 잡았습니다. 뭐 인도비, 뭐 이사비 조금 더 들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잡았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월 이자가 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투자금이 내 투자금은 9,100입니다. 뭐 계산 대충 해보면 연 24% 정도 나와요. 내가 9천만 원 드리고 연수익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뭐 단순하게 계산을 했지만 이보다 좀 낮게 수익률을 잡더라도 한 15%는 충분히 넘겠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괜찮은 물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물건이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한 계산이 좀 안 되거나 또 임차인분들이 자기 비용이 얼마 들었다, 수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멈칫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물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요겁니다. 진주시 평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주택 되겠습니다. 1, 2층 상가, 3, 4층은 주택이고요. 감정이 6억 8,600인데 3억 5,100 해서 51%까지 저감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우선 물건의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진주를 보면 여기가 이제 진주의 한 큰 틀인데요. 오늘 물건은 진주성이 있는 이 북측의 시내 중심 상권 갤러리아 백화점 반대편 이면 골목에 자리하고 있는 상권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물건 위치는 여기고 여기가 이제 진주성이거든요. 촉성루입니다. 촉성루. 상권이 조금 죽은 데가 이쪽이죠. 이쪽. 진주성 인근으로 해서 상권이 죽었고 해당 매각 물건은 여기가 메인 상권이 되겠는데 그 바로 인접한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오가는 상인들도 많고 여기가 메인 상권이라 상권 이면에 있는 여기도 상당히 시장 상인하고 인프라하고 상권의 입지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그런 위치라고 보였습니다. 자, 해당 물건 바로 길 건너편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고요. 여기가 메인 상권 대로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주대로 사거리거든요. 자, 확대를 보시게 되면 큰 도로에서 이쪽으로 조금만 들어오면 첫 번째 골목에 두 번째 여기 건물이 되겠습니다. 앞뒤로 길게 생겼죠. 자, 1, 2, 3층이 36평씩 되어 있고요. 4층이 26평 정도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1, 2층 상가 1층은 이제 약초 백화점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주택이고요. 주택도 36평이고 4층은 30평이 조금 못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층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차인을 두 세대를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까지 월세 현황조사서에 밝혀진 바로는 140만원 1층이요. 2층이 50만원 3, 4층도 아마 예상컨대 50씩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4층 50
3층도 50, 뭐 4층이야 좀 작으니까 40을 받을 수도 있고 평수가 뭐 30평이 그래도 넘잖아요 3층은. 자 이렇게 봤을 때는 한 300 정도, 약 300 가까운 월세 수익이 나온 그런 상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94년도 때 지어진 상가이긴 하나 건령 대비 상태는 비교적 좀 양호해 보였고요. 주변 상권도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메인도로 대로변 바로 뒷상권이 되겠는데요. 약국, 병원, 옷가게, 식당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제법 뒷골목 상권치고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입지였습니다. 자 나오면 여기가 큰 도로고요. 이 큰 도로 맞은편에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그리고 이쪽 뒤로 가면 쭉 뒤로 가면 시장이 있습니다. 제법 시장이 크더라고요. 그렇게 시장을 끼고 있는 이면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 물건이라서 위치는 무난하다, 괜찮다. 임차인 유치는 무난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이런 물건이 감정이 6억이 넘는데 현재 3억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경매 물건,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202 타경 4099번 물건번호 1번입니다. 평안동 171번지고요. 근린주택 되겠습니다. 1, 2층이 상가, 3, 4층이 주택이고요. 자 토지가 54평, 건물이 150평이고요. 감정이 6억 8600, 현재 최저가가 3억 5100입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져 있고요. 8월 17일 날 기일 잡혀 있습니다. 자 내려보시면 토지의 감정가가 4억 7300 정도 나오네요. 자 평당으로 환산하면 87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자 디스코로 해당 매각 물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적을 보시게 되면 해당 매각 물건은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면서 자 실거래 이력을 보게 되니까요. 여기 21년 5월에 이게 좀 가장 최근인 것 같은데 이게 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인데 평당가가 거의 뭐 1300 그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메인 도로보다 더 안쪽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메인 도로잖아요. 해당 물건보다 좀 더 안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주변 부동산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땅만 나온 게 없어서 이제 평가하기 좀 어려운가 보던데 땅만 보면 돈 1000만 원 이상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실거래 이력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그 땅의 가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19년에 뭐 700, 800 그보다 더 비싼 것들도 있고요. 1200도 있고 이게 단독주택인데 그런 가격들을 봤을 때 해당 매각 물건이 평당가 900으로 토지 가액을 그렇게 잡은 것은 그렇게 과한 감정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당 물건이 이제 건물보다는 입지적인 가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이 작더라도 이렇게 9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평가가 됐다 볼 수 있고요. 자 건물 같은 경우는 2억 정도로 잡혔네요. 그렇게 봤을 때 6억 8,600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물건은 이제 평당 저희가 대략 환산했을 때 좀 더 조사해 봐야 됩니다만은 저희가 대략 추정을 했을 때 한 300 정도 월세 세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괜찮죠. 만약에 현 최저가의 낙찰을 받는다라고 치면 1억 정도 내 돈이 들어가고 2억 5천 가까이 대출이 나오면 이자를 대충 계산하면 한 100만 원 나오거든요. 5% 잡으면. 그러면 월세 수익이 300이니까 한 200 정도 순수익이 남잖아요. 그죠? 1억을 들여서 월세 수익이 200이 나온다면 괜찮은 투자거든요. 그리고 메인 상권 이면이라서 가격이 뭐 이렇게 등락폭이 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많이 떨어진 이유는 내려보시게 되면 임차인이 있는데 1층에 이제 사업 등록일이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상가 임차인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보증 2천에 월 140대 있거든요. 자 이거는 환산 초과라서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고. 자 그러면 2천을 내가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입찰가에 2천만 원 계산해서 입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2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항력이 없는데 보증금 5천을 받기가 어렵겠네요. 이분은. 어찌됐든 이 2층은 대항력이 없는 걸로 나오고요. 자 보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1, 2층에 이제 임차인분들이 직접 수리 비용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했다. 그런 구도 진술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익비나 이런 부분을 언급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낙찰받고 나서 유익비가 인정이 될지 안 될지는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1층은 본인 필요에 의해서 약초를 하시는 그분의 필요로 해서 이제 수리 정비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고 2층도 이제 사무실이거든요. 사무실도 본인이 필요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보여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져보고 진짜 해당 물건의 가치 상향을 위해서 이제 부담된 비용이다라고 판단된 비용을 조금 더 주면 되잖아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해당 물건에 대한 수익률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까 뭐 유익비 부분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기본적인 인테리어 있잖아요. 자기 업종에 맞게끔 그런 거는 유익비, 필요비 이런 것들로 인정을 못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찌됐든 거는 나중에 보자고요. 자 어쨌든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도 괜찮은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위치도 입주도
나름 꽤 괜찮다. 권력은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이고요. 현재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실 분들이라면 1, 2층에 이제 상가를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 다시 재계약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있던 자리에서 좀 더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낙찰받고 협의하시면 되고요. 3, 4층 같은 경우는 주인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도 대상입니다. 낙찰받고 나서 새로운 상가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인도 3, 4층 부분에 있어서 명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저희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의뢰해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현장을 잠깐 둘러봤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오늘 물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약춘백화점 있는 이 건물이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물건이 되겠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자, 여기 건물이 있고요. 지금 살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지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한번 쭉 보니까요. 메인도로 바로 이면 상권인데요. 여기가 앞쪽이 메인도로거든요. 이 상권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진주가 상권이 이제 안 좋아진 것들도 꽤 있는데 여기는 여전히 여기가 이제 메인도로고 이렇게 돼서 상권이 좀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